예, 저는 눈IT 이성원 강사고요. 눈IT 이성원 강사 힘내라 햇빛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고 있고 유튜브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야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죠. 기차 정거장인 승강장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갈 때 서울역으로 가는 것처럼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을 거치는 것처럼 교통수단과 승객들이 만나는 장소,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온라인에서도 사람이 모이게 하는 다양한 형태들의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 다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 이런 곳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또 광고를 시청하고 쇼핑하기를 원하죠. 플랫폼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 핵심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곳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유튜브일까요? 코로나로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분들 많이 힘들었고 사실 예전부터 온라인 시대였는데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심지어 한 번도 온라인 쇼핑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고연령층에 있는 사람들도 쇼핑을 온라인에서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온라인으로 되고 있죠. 유튜브는 한 국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튜브에 모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튜브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구의 4명 중에서 1명이 유튜브에 접속하고 있다. 매월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용자는 전 세계 19명인데 유튜브는 92개국에 현지 버전을 출시하고 있고요. 80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 인구 95%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유튜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1분에 400분의 시간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고 매일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죠.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의 동영상 시청 시간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30부터 80대까지 전 세대가 다 아는 플랫폼이 유튜브가 유일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찡찡거리면 뭘 틀어주나요? 한국 부모들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틀어주는 거죠. 저희 80대 넘으신 우리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거기서 계속 이제는 예전에 주식 방송을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정치 방송을 계속 하루 종일 보시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유튜브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미국은 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한 7대3 정도로 안드로이드 폰이 많아요. 그리고 연령층이 고연령층일수록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게 되면 첫 화면에 빨간 점이 있는데 그 빨간 점을 누르면 그 영상이 나타나고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관련된 영상이 다시 추천해줘서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유튜브가. 한국 사람들은요.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 30분 8분이라는 거죠. 10대, 20대들은 더합니다. 자, 10대는 2시간 35분 평균. 그리고 20대는 2시간 6분이라는 거죠. 여기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보시나요?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시청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뭐 낚시든 뭐 등산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사실 그 정보는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요.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빠른 시간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을 보시나요, 요즘? 먹방. 먹방 유튜브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먹방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제 1인 가구가 되세요. 점점 갈수록 관계하기를 어려워하고요. 유튜브와 관계하기를 원해요. 유튜버와 관계하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와 같이 식사하는 거죠. 퇴근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사실 TV 켜는 거였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켜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와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재밌고 그래야 또 외로움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게임, 뷰티, 음악 감상, 설교, 영화도 유튜브 볼 수 있죠. 홈트. 음,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문 닫으면서 어, 유튜브로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죠. 악기도 배울 수 있어요. 요리, 뭐 여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1, 2년 전에 이런 영상이 떴어요.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 줄 아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단순히 영상이 1시간 45분짜리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공부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조회수를 보면 97만 조회수가 돼요. 여러분, 이제 도서실에서도 자기 이제 개인 방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찰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데 책상 앞에서 앉아 공부만 하는 거죠. 3-4시간 아니면 11시간까지 공부하는 영상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분의 특징은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1명, 2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집에 가면요. 각자 방에서 유튜브를 보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걸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신문이 딱 오면 이거부터 봤어요. 그래서 9시 때 뭐 하나 이거부터 봤죠. 왜냐하면 TV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 이 리모컨의 어떤 주인은 권위자인 아버지, 그러니까 뭐 스포츠로 보신다면, 뉴스로 보신다면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저는 가정에 있었는데 이런 세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각자가 소유한 디바이스에서 어, 자신이 원하는 영상,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영상, 아내는 아들이 원하는 영상들을 각자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식탁을 앉아도 자신이 원하는 영상들을 서로 보는 환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과는 TV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과는 어떻게 접촉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과 또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TV 쇼핑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개설하고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이거는 봤고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자기 느낀 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분들한테 어떤 그 댓글들이 있을까요? 너무 웃기는데 몇 년만 더 일찍 유튜브 시작했다면 나는 서울대였어. 이분 경찰 준비하면 전 도둑 준비할게요. 뭐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 댓글이 참 유용한 기능이에요. 악성 댓글이 나쁜 거지. 예, 이 댓글은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이 댓글이 어떤 기능을 하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또 공감도 얻을 수 있고요.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댓글도 있죠. 그것은 나쁘죠. 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1000명과 4000시간의 이 기준이 포함되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튜버들이 얼마나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또 유튜브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뭐 우리나라는 너무 대단하고요. 뭐 어떤 선교지도 다들 스마트폰들이 개인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튜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특별한 어떤 장비들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정말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려면 뭐 별도의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겠지만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훌륭한 그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시작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예전에 한 2년 전이었죠? 띠에라는 친구가 폭발적으로 인기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 10살 정도인데 그 당시에 먹으면서 소리내는 유튜브를 한 거예요.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이어폰을 껴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70대, 80대도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아니면 자기 비슷한 연령층의 수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애프터 코로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중요한 플랫폼이구나. 교회에서 너무 교회와 선교에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엔 거짓된 정보죠. 기독교 채널로 들어왔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이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뭐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뭐 이런 데를 가서 스트레스 해소했는데 이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기의 멘토를 찾아요. 나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나의 고민을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튜버들을 찾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목회자가 전공인데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라면 후원자들과 소식을 전달할 수 있죠. 우리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컨텐츠요? 복음과 성경이 우리 컨텐츠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컨텐츠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전하는 건 뭐죠?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를 전달할 게 아주 그 탁월한 그 플랫폼이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님이 준비된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치를 하실 수 있잖아요. 매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것이 컨텐츠인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스케줄을 비우시면서 그것에 매진하시잖아요. 준비됐다니까요. 그리고 얼굴 노출을 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냥 내가 주일날 했던 이야기를 유튜브에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화 시켜서 네. 그대로 그냥 영상 녹화해도 되지만 유튜브화 시켜서 하시면 너무 좋다는 거죠. 매주마다 우리 제목 정했잖아요. 그 주보에 제목 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유튜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영상들을 좋아하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들 좋아하는지 몇 가지 영상만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항상 보여주는 그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한 요리 만드는 방법, 계란볶음밥 만드는 것이 9천만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볼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와 관련 없고 크리스찬 콘텐츠도 아닌데 왜 보여줄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걸 볼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선택할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음, 3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인데 9천만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조회수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1인 가구가 이제는 전 세계가 트렌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 잡채 같은 거 하면 저희 어머니들은 한 달에서 한 달씩 이상 먹고 그랬었잖아요. 이거는 하루 한 끼 먹는 그 컨셉으로 아주 짧은 영상들인데 굉장히 이 대표 이미지를 보면 클릭하고 싶게 만들죠. 그리고 되게 직관적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루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짧은 영상들, 뭐 3분짜리, 5분짜리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예전에 음, 영상, 영상들을, 설교한 영상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서버를 구축해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어, 굳이 그럴 서버 비용 할 필요 없이 유튜브에 올리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나는, 음, 그, 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겠다 하시면 너무 훌륭하지만, 유튜브 한다면 조금 더 핵심 메시지만 10분짜리, 5분짜리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들을 다 녹화하신 다음에 핵심 메시지 3분, 5분만 거기서 추려서 아니면 예화만 추려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꼭 보여드리는 영상이 진용진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진용진은 어떤 채널이냐면 인생에서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한 이야기를 대신 체험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영화관에서 안 나오고 버티면 뭐 다음 영화 볼 수 있을까? 뭐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안 나오고 버티면 다음날 또 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쯤 놀이공원 가서 극장 가서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대신 체험해 주는 거예요. 한번 앞부분 2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놀이공원에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좀 황당하지만 놀이공원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놀이공원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폐장 시간대 나가시는 분들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냥 어디 회전목마 같은 곳에서 앉아있으면 다음날이 되면 또 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실천해보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놀이공원에 가서 안 나가고 버텨봤습니다. 우선 놀이공원이 제일 숨기가 좋은 곳을 조사해보니까 아무래도 산에 위치한 에버랜드더라고요. 거기는 풀숲도 많고 야외다 보니까 컨텐츠를 진행하기가 적당했습니다. 지금 에버랜드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낮부터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밤 시간에 왔어요. 근데 되게 아름답네요, 진짜. 예. 아, 기분 좋은데? 저기 정문으로 갑시다. 정문. 물론 제가 아무런 협조 없이 그럴 수가 없었고 에버랜드 관계자분하고 협의를 통해 정말 리얼로 해봤습니다. 보안 초소들이 한 5군데 있어요. 예. 파크를 둘러싸고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예. 파크를 순찰을 해요. 여기 불도 완전히 싹 다 꺼지나요? 싹 다 꺼지죠. 실내 시설들은 예. 세콤이 다 작동이 돼요. 모든 시설들의 문은 닫힙니다. 일단 저를 포함한 평범한 손님들은 놀이기구나 화장실 같은 실내에서 숨으면 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세콤이 울릴 수도 있고 놀이기구는 CCTV도 있어요. 아마 숨어 계실 수 없을 거예요. 저희가 24시간 새벽 내내도 저희 보안팀이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예. 숨기는 힘들다고 봐요, 확률상. 황영상. 네. 제가 지금부터 사람들 폐장하는 시간에 혼자만 남아서 한번 네.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도 되죠? 예. 예. 뭐 그래서 안 걸리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지 에버랜드에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대로 가신다고요? 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쓸데없는 영상 왜 보여주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그냥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진용진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왜 볼까요? 사람들이 공감받기 싶어서 그 다음에 또 뭐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는 거죠. 이 영상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한 번쯤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내 시청자들 아니면 내 성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영상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뭐 나의 강점, 뭐 무엇을 궁금할까,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 또 왜 봐야 될까, 내 시청자들이 또 공유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할 때. 유튜브의 주인은 유튜브가 아니라 시청자예요. 왜냐하면 시청자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 조회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시청자가 무엇을 궁금해할까? 이것을 찾아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유튜버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할까요? 저의 대상은 IT 초보자들, 그리고 저의 주 시청자들은 40대, 60대 IT를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뭘 보고 싶어 할까?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일까? 그것을 찾아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2014년도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계속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있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다. 뭐 사람의 뭐요? 니즈라는 거죠. 음, 뭘 필요로 할까? 뭘 보고 싶어 할까? 이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유튜버라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다 하셨던 것들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 빼고 세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저는 334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삶은 타이틀이고 두 번째 삶은 썸네일이고 썸네일이 뭐냐면 그 대표 이미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인 거죠. 이 앞에 삶 제목과 뒤에 삶 그 썸네일을 통해서 낚시질을 하는 거죠. 음, 나한테 클릭하게끔 낚시질을 합니다. 낚시했는데 에이 신발이 걸렸어요. 그러면 실망하겠죠. 그래서 낚시질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한 만큼의 컨텐츠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또 그 영상들이 더 추천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제목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자극적인 제목들. 음, 절대로 뭐 땡땡하지 마라. 이것만 알면 땡땡땡. 뭐 나만 몰랐던 뭐 땡땡땡.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몇 가지. 그래서 그 가지들을 좋아해요. 뭐뭐 하는 방법 세 가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곧 마칠게요. 유튜브 제작 단계는 5가지예요. 기획하기죠. 기획은 뭐예요? 뭐 만들까? 어떤 영상 올릴까? 어떤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뭘 보고 싶어 할까? 니즈 파악,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획 아니겠어요? 기획한 다음에 촬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촬영한 것을 그냥 올려도 되지만 실수한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자막도 넣고 이런 것들을 편집이라고 하고요. 또 편집한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겠죠. 업로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를 해야죠. 어떤 관리냐면 뭐 댓글 단다든지 이런 5단계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었고요. 유튜브가 이제는 꼭 해야 되는 플랫폼이구나. 또 유튜브가 중요하구나.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아울리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아울리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서 영상이 또 한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원래 미국에서 또 캄보디아에 태국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 아이디어로 한번 다양한 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 혹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저의 개인적인 거라든지 뭐 질문 있으시면 뭐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좋고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